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 안 오신 분도 계시네요. 재미없었나 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셨으면 이번 주에 오시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다반사인 경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근데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소개를 제대로 안 했지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런 건강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이 한 24년 정도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한국에서는 LG에도 있었고 국방부 쪽에서는 이랬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해요. 그런데 제가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저희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보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되는데요. 이제 우연하게 CF에서 이런 건강에 관련된 제조회사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쪽으로는 약간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약간 국내 한의사 같은 분이셨어요. 침도 놓고 뭐 약도 지어주시고 개인적인 사업은 하셨지만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한의사셨어요. 그런데 되게 이제 그런 집안이 의사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 의사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절대 안 되는 꿈 중에 하나가 의사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의사다. 여기 혹시 그쪽 계통 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치과 뭐 문제 있는 거 학교에서 그거 빼고는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아프면 그냥 치과. 진짜.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큰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의사의 꿈은 일찍 접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꿈이 안 바뀌었어요. 컴퓨터 박사. 그래서 사실 제가 1994년 한국에 이제 그 유학까지 제가 갔다 오고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말로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LG에 들어갈 때 3,000대 1의 경쟁률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하는데 3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제가 지원한 부서는 그러니까 SI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 쪽이었는데 거기도 되게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정말 가볍게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저는 컴퓨터 쪽에서는 거의 그냥 그쪽에 산 증인같이 최초 컴퓨터가 시작했을 때부터 그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걸 했던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계통이 아주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까지 공부해야 돼요. 3년만 쉬면 우리 업계에서는 컴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대부분의 컴퓨터 계통의 이 전문 지식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 이 서치하는 기능이 되게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2010년에 시애틀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있으면서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강좌 내지는 세미나 이런 거를 듣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비타민 이런 거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베이직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제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그 10년 전에 사진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근데 제 몸이 어떤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이 길로 아예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해서 웬만한 비타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비타민만 3,000여 가지 됐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거의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제가 질문 답변을 한 게 보통 한 100여 번, 그렇게 한 3, 4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이나 영양제, 뭐 미네랄 이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이제 라이센스도 따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크릿 제품을 소개하는 거는 전무후무한 제품이에요. 그거는 정말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그 라이프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도 있는데요. 생명연장, 이 꿈의 실현을 하는 앞에서입니다. 거기에 첫 관문을 여는 게 이제 시크릿에서 나온 7.2 시리즈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리커버리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알카라인 부스터 이제 설명할 거고, 근데 이 모든 제품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시면 약간 소름 돋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우선 알카라인 부스터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영양제, 서플리먼트,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용어도 정리해 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주변에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소개하고 우리 시크릿 제품 소개하실 때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이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시는 분, 특히 이제 이런 다단계 쪽에 제품들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상대편이 봤을 때 되게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그것만 답이다. 무조건.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미국의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 그 다음에 기본 베이직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리커버리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리커버리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첫 번째, 수량을 제가 많이 드시는 걸 이제 권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병에 분명히 한 번에 2알, 3번까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3알씩 드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말만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닥터콘. 그렇죠? 제가 닥터콘하고 직접 컨택했어요. 그래서 닥터콘한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직접 제가 원하는 내용을 리플라이 해줬어요. 이거는 뭐 지난주에 제가 요거 잠깐 얘기하고 그 앞전에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항상 먼저 자신한테 어플라이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변해야 돼 먼저. 그렇죠? 배우고 정확한 방법을 알고 내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확신을 갖잖아요. 본인들이 확신을 갖죠. 그러고 나서 소개하는 건요 너무 파워풀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 확신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리커버리를 했는데 이거 편지입니다.
제가 이 밑에 이제 뭐 질문을 이거보다 더 긴데 좀 질문을 여러 가지 했거든요. 위에가 이제 닥터 써있죠? 닥터 하우 누군지 아세요? 네. 다 아세요? 네. 몰라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그것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자, 이분이 닥터 하워드 콘이라는 분이야. 잠깐만요, 소리가. 이분이 닥터 하워드 콘. 이분이 세븐포인트의 모든 제품을 다 결정하고 만드신 분이고 지금 이 회사의 코파운더가 창업자예요.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이 메일을 누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위에 프롬이 하워드 콘이죠? 네. 그러니까 하워드 콘 박사한테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한 요지는 뭐였냐면 용량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졌죠? 자, 여기서 이제 스티븐 thanks great, you doing that's great, you are doing a great job 하고 여기에 보면은 there is no maximum loss. 근데 뒤에가 더 대단해요. I've seen people take whole barrel in a day. 한 병이 몇 정 들은지 아세요? 90알. 90알을 하루에 다 먹기도 한대요. 어떤 경우에 먹냐면요. 이 지금 뒤에 있는 CBR 그 아큐 이슈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몸에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는데 병원에 가면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CBR 아큐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통증병원에 가시잖아요. 그 경우의 효과를 보는데 특히 저 세 가지 이제 대부분 편두통, 앞에는 이제 근육통이에요. 근육이나 근육 관련된 모든 부분, 그 다음에 내장이나 관련된 모든 통증 부위. 이 RSD나 또 말그레인 같은 게 이제 편두통이거든요. 이런 각종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하루에 한 병까지도 드신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닥터분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 먹는 거는 제가 약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아주 짤막하게 나왔는데 이제 이분도 홀 태블릿을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블릿을 부셔가지고 가루를 내서 소량을 먹이라고 얘기를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고혈압이 심하신 분,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분명히 리커버리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소량 적게 이제 한 알, 두 알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드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생각이 되실 텐데 뭐냐면은 몸 안에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속에 폭변량이 많은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몸 안에 옥시전 활성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혈액이 빨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질적으로 고혈압이시거나 당뇨이신 분들은 되게 혈관이 약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미 혈관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파열될 소지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혈액순환이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이드 이펙트도 없고 단 너무 많이 복용했을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이너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진짜 안심하시고 제가 얘기한 333 정도는 진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병도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건지 아시겠죠? 예. 속이 시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리커버리가 얼마나 효과가 빠른지 저도 이제 나름 실험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멘트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가 그 효과를 봤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21살이에요. 아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애는 아닌데 얘가 이제 손에 그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약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하고 손잡을 때 약간 좀 거부감이 들겠죠. 여자인데. 네. 그래서 손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게 이제 항상 저게 안 없어지고 저게 없어질 때쯤 옆으로 가고 옆에 가고 밑으로 가고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요 날짜를 보세요. 7월 28일 2019년.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래서 제가 저 그 리커버리 세알을 주면서 야 지금 먹고 그때가 이제 오후에 만났습니다. 오후에 이제 제가 줬으니까 지금 먹고 이따가 저녁에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세 알씩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먹고 찍은 거예요. 먹고 바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다음날 이거 이제 얘가 약간 놀란 거예요. 이렇게 효과가 빨라?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자 날짜 있잖아요. 7월 29일 다음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약간 컨피던스가 생긴 거예요. 이거 아빠가 얘기한 거. 왜냐하면 그 전에 진짜 많은 걸 써봤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뿐이거나 뭐 약간의 이게 간지럽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간지러운 게 좀 이제 안정된 정도 수준?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이제 30일 많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근데 이틀 후에 이렇게 됐어요. 손톱을 다 깎았네. 얘기하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가운데 그 심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더 복용한 거예요. 8월 1일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봐도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요 손톱을 한 번도 이거 뺀 적이 없어요. 항상 저렇게 보시면 긴 손톱 보이시죠? 저러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지금 손톱 없죠 이쪽에. 왜냐하면 손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8월 7일이니까 딱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만에 이렇게 틀려지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제가 생각하고 먹이니까 결국 대부분의 아토피는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만 제때 잘 빼주기만 하면 몸의 치유는 뭐가 한다고요? 그렇죠. 네, 산소가 하는 거예요. 산소만 몸에 잘 전달되면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이제 활성산소예요. 뭘 질문하실까요? 리커버리만 먹은 거예요? 예, 리커버리만. 그건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3개씩 3번. 예. 일주일. 예, 한 열흘 정도 된 거죠. 예, 그 정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틀려져요. 자, 그게 저는 이것만 먹은 거예요. 닥터요? 이메일? 그거 비밀인데.
그거 제가 필요하면 이따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아예.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이제 시크릿을 또 접하시면서 아니면은 그 전에도 미국에 사시면 뭐 코스코도 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제, 비타민 내지는 미네랄을 좀 많이 접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친지한테도 사주기도 하고 나도 먹기도 하고 먹다 말기도 하고 집에 보면 안 먹다 마른 비타민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게 보통이죠. 부유해요 되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비타민 먹으면 안 되고 미네랄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미네랄이 더 좋은 거야. 미네랄이 제일 중요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용어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예? 비타민은 우리 몸 안에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요 사용되진 않아요. 우리의 지방이 되나 뭐 단백질, 뭐 근육이나 지방 이런데 그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쓰여지진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B12까지 이제 여기 14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13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E, 또 비타민 D도 많이 드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구성되어 있지만 그걸 쓰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비타민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 몸에 있는 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탈 때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랄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은 보통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뭐 칼륨, 염화물, 황셀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미네랄의 종류는 한 3,000가지 돼요. 모든 광물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돼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제 강의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기초 강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좀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플리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다 서플리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비타민이란 말 잘 안 써요. 보통 서플리먼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양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서플리먼트는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미국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94년에 그 전까지 미국의 이 서플리먼트 시장은요 특정 회사의 독과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있었고요. 아무나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특히 어떤 이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유 경쟁의 나라라고 하는데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쪽 시장이 너무너무 큰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부를 이제 창출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하는 가운데 1994년에 이제 DSHEA라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비타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서플리먼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단지 여기에 법안에서 FDA가 원래는 아주 강하게 퍼밋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그냥 감독만 할 뿐이지 퍼밋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지식이 있다면 제조가 가능해요. 물론 그 제조에 어떤 절차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법안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기본 근간은 누구든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독과점이 아닌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은 뭐냐면요, 표기를 잘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어떤 식료품을 보시면요, 인그리디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뭐예요? 저 안에 어떤 성분을 어떤 걸 집어넣냐, 그거 설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트리션 팩트. 이거는 뭘 넣는지 성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넣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칼로리 베이스로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얘기해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건강 보조식품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뭐 스낵이나 아니면 음식 종류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건강 보조식품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플리먼트 팩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단위 맨 위에 서빙 사이즈라고 해서 이게 원 캡슐을 기준으로 하냐, 투 캡슐을 기준으로 했을 때냐. 그리고 대부분 저 서빙 사이즈를 보면 아 이게 지금 내가 한 번에 몇 개를 먹는구나 디렉션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이 어떤 거고 그 밑에 요게 보시면은 요건 뭐냐면은 위에는 성분을 추출했을 때 저런 성분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상 이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밑에가 진짜예요. 저걸 넣었더니 위에 저런 성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뭐 다른 어떤 성분들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뭐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기준안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쫓아서 가면 누구든지 제조가 가능한 이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미국의 비타민 제조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94년 전만 해도요 50여 개 정도뿐이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요, 미국에만 6,000개의 컴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만도 7만 5천 개, 7만 5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생산을 해내다 보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37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많은 비타민 제조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이 회사들에 나오는 수많은 종류들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것을 먹을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들어보신 회사들이 있으세요? 네, 센츄럼, GNC, 솔가, 한국분 많이 아시네요. 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임의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룹을 A, B, C, D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A 그룹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 이제 GNC나 이런 회사들, 이 회사들은 어떤 그 모토를 갖고 있냐면 저가,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비타민의 어떤 성분,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디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거든요. 그 추출 소스가 좋건 나쁘건을 따지지 않고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저가로 만드는 취지로 만든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센츄럼이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비타민을 접할 수 있게. 근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모토가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가에 팔았던 각종 영양제들을 저가로 만들어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영양을 보급해보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B군에 있는 회사들은 뭐냐면요, 현재 A에서 제작되는 회사의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소싱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고 정말 좋은 소스, 가격은 안 따지고 정말 좋은 재료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GNC라는 회사의 종합 비타민이 30불대라고 하면 뉴챕터 저 회사의 종합 비타민은 보통 80불대예요. 그리고 거기 Pure Encapsulation 이 회사는 더 비싸요. 100불인 거예요. 같은 점수에서. 단지 똑같은 함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좋은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싼 것도 그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에 또 이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은 걸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일반적으로 저가로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요. 특히 허벌 제품들. 그런 거는 원료가 비싸잖아요. 대표적으로 세븐포인트 이 회사도 틀린 원료를 가지고 만들죠. 뭐 더글라스 블랙, 뭐 NHS 골드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게 원료들을 좀 다른 원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높이고 대신에 가격은 높아도 효과를 더 주자는 거죠. 그러면 C는 뭐냐면요, 이 두 회사는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그동안은 제조는 안 하고 연구만 했던 연구소에서 이제 실제로 자기네들 이름을 걸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을 따져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 비타민 중에 믹스라는 종합 비타민은요, 한 번 복용할 때 16알을 드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컬크랜드 트루 내추럴 비타민샵 이 회사들은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좋다고 얘기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공장에서 임의로 찍어내놓은 거에다가 자기네 레이블만 붙이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코스코 가면 컬크랜드 많죠. 자체 연구 기술진도 없고요. 그다음 개발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보통 위에서 이제 GNC나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떤 인그리디언트 내오면 그걸 카피해서 이제 저가를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을 이제 그 비타민 C, 비타민 뭐 A 뭐 이런 거 보실 때 인그리디언트 그 서플리먼트에 보시면은 항상 그 용량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미리그램이라고 많이 나와요. 이 미리그램이 얼마큼이냐면 1g을 그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면 1000mg. 여기는 좀 많이 이 정도까지 많이 아시더라고요. 혹시 MCG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용량 표기하는데 나오는데 이거는 1mg에 1000배예요. 그러니까 1000mg에 1000배면 100만 mc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표시는 IU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IU. 가수 IU가 아니고 IU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약간 특이해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좀 되게 유식하다고 얘기 들어요. 이 IU는 무게나 질량이 아니에요. 뭐냐면 특히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 뭐죠? 오일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남는다고 그러죠. 그 남는 정도, 그게 어디서 뽑았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레티놀하고 베타카로틴 두 군데서 뽑는데요. 이 몸에 남는 이 체류량이 틀려요. 그래서 레티놀
100mg을 집어넣고 베타카로틴 100mg 넣으면 남는 양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효능에서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라는 이 기준치는 무게도 아니고 몸 안에 적응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 기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화장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캡슐이 있고 그리고 태블릿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캡슐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캡슐 안에 들어가는 게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00mg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인그리디언을 이렇게 서프리먼트 팩트를 보시면 거기에 몇 미리그램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더했는데 1000mg이 넘는 거예요. 근데 서빙 사이즈는 캡슐 하나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데 많아요. 안 걸려요? 네, 안 걸립니다.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FDA에다가 보고를 하면 FDA에서는 뭐 하냐면 어나운스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들어있는데 캡슐 사이즈는 작아요. 근데 용량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다 더해봤더니 엄청나. 3000mg 나오는데 알약은 2알 먹으면 3000mg.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용량을 키우고 싶으면 컴프레스드 태블릿이라고 해서요. 압축 태블릿을 써요. 그거는 한 알이 3000mg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현실 가는. 지금 아까 거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그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요. 비타민 써 있는 대로 안 먹고 제가 설명한 준 대로 먹어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당뇨 못 고치죠? 저는 고쳐요. 고혈압 고쳐요. 진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쉬워졌잖아요. 시크릿은요. 리커버리만 드시면 고쳐요. 시크릿질라게. 제가 이렇게 아주 어렵게 했던 거를 그냥 리커버리 하나로 끝나니까 좀 허무하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용법이에요. 복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과를 봐요. 제가 이거의 비밀을 또 오늘 알려드려요. 자,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비타민을 복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공복, 아침 공복이에요. 아침 앞에 있으니까 아침 공복, 그다음에 아침 먹을 때, 그리고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잘 때.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사이가 식단. 그러니까 속이 빈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이 식단 이렇게 되는데 집에 지금 드시고 계신 뭐 서플리먼트가 있다고 하면 요걸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공복에 아침 공복에 드시는 그 영양제는 대부분이 장을 회복시킨다든지 치유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을 때 먹는 거 그거가 대부분인데 위드밀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비타민, 미네랄류, 그다음에 오일류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먹는 거 그게 이제 호르몬 계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그거나 멜라토닌 같이 수면 유도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위드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밥 먹을 때 같이니까 밥 먹기 전에 그냥 한번 먹고 아니면 밥 먹을 때 같이니까 뭐 거기서 한 30분, 1시간 한간에 그냥 먹으면 되겠지 하는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쫓아가냐면요. 입에다가 한번 넣고 뭘 먹을 거를 그 다음에 비타민 먹는 사람들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미국에 이 여기 있는 백인 이쪽 특히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 뭐 오메가 이런 거 복용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뭐 빵 같은 거 한 입 깨물어서 뭐 먹고 나서 그 사람이 먹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요. 궁금하세요?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허벌 올게닉 서플리먼트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예전에는요 파우더를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갈아갖고 뭔가 어떤 약을 만든다는 거는 그때 당시 너무 양이 커지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파우더를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비타민 성분을 뽑아낸다든지 미네랄 성분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 캡슐에 넣어가지고 약으로 나오는 게 이제 허벌 올게닉 서플리먼트라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시기를 따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정한 시간, 내가 아침에 먹기 시작했다, 뭐 저녁에 먹기 시작했다, 아니면 점심에 먹기 시작했다 했으면 그걸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먹었다가 저녁에도 먹었다가 또 낮에도 드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정해진 시간에 언제가 됐든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자 이제 알카라인 부스터로 넘어가면서 제가 복용법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알카라인 부스터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알카라인, 뭐 알카리,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알카리의 반대가 산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몸에 비만, 뭐 체중에 관련된 부분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뼈 관절에도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산성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산성과 알카리의 배합이 체중의 증가와 감소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 관절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암을 유발시키는 어떤 정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카리를 먹을 거냐, 산성을 먹을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력에도 관계하고요. 또 알러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노화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칼리성 음식만 먹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대부분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 나는 알칼리를 먹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늘 깨져요. 자, 이게 이제 들어보셨죠? pH, 특히 시크릿을 이제 접하시면서 pH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pH는 이 알칼리나 산성을 이제 그 기준하는 그 어떤 기준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숫자 0에서부터 14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7을 기준으로 해서 7이 뉴트럴이거든요. 중립이에요. 거기서부터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 높아지면 알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여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보통 7에서 6, 7에서 5, 7에서 4 이거의 그 거리의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스케일은 이제 이 부피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6으로 가는 그 갭이 100배 기준이거든요. 근데 7에서 5는 얼마큼 크기가 되냐면요, 6의 또 100배예요. 그러니까 계속 100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7하고 0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pH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pH, Potential of Hydrogen이에요. 야, 이게 32다요? 32다요?
지난주에 제가 리커버리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소름이 돋아야지 정상이에요.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자, pH의 뜻이 뭐냐면 Potential of Hydrogen, 수소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은, 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떤 각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15분? 15분이요. 괜찮아요. 시간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일단은 이제 이 pH 레벨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건강한 상태, 이 기준을 정한 게 어디냐면 이제 이 누트럴에서 약간 알카리로 약간 꺾인 상태, 여기가 이제 7.2에서 7.4.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혈액의 그 농도가 pH 농도가 7.2에서 7.4 정도 알카리를 약간 띄면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 알카리 음식만 먹으면 뭐 충분히 뭐 7.8대 뭐 9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까요? 왜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pH 농도 0이 뭔지 아세요? pH 농도 0 정도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배럴리에 들어가면 액이에요. 배럴리 액. 그게 pH 0이에요. 산이 굉장히 완전히 높은 거죠. 그런데 pH,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알카리의 14는 뭐가 될까요? 슈퍼푸드? 네? 우리 집에 있어요. 다. 그 빨래 빨 때 쓰는 그 저 세탁, 네, 그 저기 그 세탁 비누, 네, 세제가 폴킨이에요. 그러니까 알카리도 먹으면, 알카리라고 좋다고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레인지는요 3에서 10 사이예요. 3에서 10 사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4에서 10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섭취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고기류의 pH 농도가 5.2에서 6.0이에요. 생각처럼 뭐 낮진 않아요. 그 알칼리 기준치 7에서 약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야채는 어떨까요? 많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5.0에서 8.0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야채가요 산성이에요. 네, 알칼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발효 음식들, 김치 4.0, 4.2예요 김치가. 그리고 뭐 그 저기 간장 4.5예요. 발효 음식. 근데 신기하게 이 동양식 발효 음식,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식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산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4점대예요. 그런데 비슷한 류의 발효 음식 중에 또 뭐 있죠? 치즈는 6점대. 약간 틀려요. 김치. 그러면 우리는 알칼리를 먹어야 되니까 김치를 먹지 말아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자, 이게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다 산성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네. 큰일 났어요 진짜. 알칼리를 먹어야 되는데 산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이 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진짜 잘 들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은 집에 가서 이제 통탄하고 사시는 거예요. 내 이상은 여기서 이제 딱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레몬 소주는 pH 몇 정도? 레몬 소주 술은요 다 3점대예요. 거의 와인은 3점대. 레몬을 섞으면 레몬은 이 레몬 주스가요 2에 레몬은 제가 한번 해요. 제가 2점대예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레몬이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공개할 수 없어서. 자,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쵸? 이거 이제 소화하는 기준으로 스테이지 1에 이제 우리가 추잉하죠. 쉽죠? 음식이 들어가면. 그
그다음에 스테이지 2 넘기는 거예요. 식도를 거쳐서. 자, 그다음에 스테이지 3에 되면은 어디에 가냐면 이제 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4에 이제 그 소장에서 우리의 먹은 음식들이 이제 분해가 일어나고 이때 그 농도가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5에 오면 이제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대장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면 배출이 돼요. 자, 이거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알칼리만 먹겠다고 야채도 먹고 해갖고 그래도 좀 6점대 이상으로 가는 거 그런 거만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먹은 게 위에 가 있죠. 근데 위액이 pH 농도가 몇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1.5에서 3.5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다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위액이 잘 안 나오셔가지고 이게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이유예요. 자, 제가 우리 저기 김선희 스포서님 잘 얘기하시는 거 위가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음식을 듣고 한번 느끼신 적 있으세요? 위가 이렇게 주물럭대는 거? 있어요? 위 절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육 없어요. 그러니까 수축되고 막 이완되는 근육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심장. 심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배는 같이 심장 흉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뇌에서 반응해요. 그래서 위 안에다가 뭐를 쏟아내냐면 위에 그 위산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위산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다 분해시켜요. 어떻게 하게요? 이 소장으로 보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칼리만 잔뜩 먹으면 뭐 그만큼 분해하는 이거는 영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소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알칼리가 높은 음식들이 소화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뭘 먹어도 다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칼리를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뭐 알칼리수 밥 먹을 때 알칼리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화가 안 돼요. 왜요? 위액이 산성인데 그걸 다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니죠. 이제 알았죠. 네. 위에서 산성으로 만든 거를 갖다가 소장에 보내요. 소장인 앞에 12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있는데 이 소장의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부터 6m 정도 거리가 돼요. 대신에 굵기는 그 1인치 정도 되니까 이제 동전 정도. 그 굉장히 얇은 관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 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알칼라인 부스터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긴 소장 안에다가 이제 내가 먹은 음식들을 다 분해시켜서 집어넣어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pH 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가 하냐면요. 간하고 췌장, 쓸개 이런 데서 분비물이 나와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효소가 분비되고 하면서 이때 pH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혈액에도 흡수가 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이미 산성화되어 있는 음식들이 다 소장에 들어왔을 때 알칼라인 부스터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뭐가 편해져요? 뭐 제일 쉬운 그럼 뭐가 되냐면 간, 그다음에 췌장, 쓸개 이런 기능들이 일을 덜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췌장이나 쓸개나 간은 일을 덜 하면 할수록 건강해져요. 근데 만약에 알칼라인 부스터가 가서 일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그 얘기 제가 안 했는데. 자, 그것도 다음 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정말 알칼라인 부스터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근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먹는 거는 사실 그만큼 위에 게 계속 분비가 되니까 그만큼 계속 해독을 시켜야 되니까 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먹을 때 확실히 먹고 안 먹을 때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몸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제가 다이어트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오늘 분위기 봐서 괜찮아요. 멋있어요. 자, 알카라인 부스터. 자, 이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자, 알카라인 부스터는 120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정이 400mg짜리 캡슐을 썼어요. 그래서 성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성분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서플리먼트 팩트 해갖고 4정 기준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알카라인 부스터는 4정을 먹는 거를 이제 캡슐을 먹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미네랄 브랜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블렌드라고 돼 있는 거. 그게 진짜 넣은 거고요. 위에는 뭐예요? 그 안에 뭔가 우리가 그 용량을 계산하는 지표가 될 만한 것들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캡슐 안에 오로지 칼슘, 마그네슘, 소디움, 포타슘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뒤에 보면 허망해.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칼슘 내가 따로 먹고 마그네슘, 소디움 다 따로 팔거든요. 저거 모아서 먹으면 알카라인 부스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용량을 계산하라고 만들어준 지표고 실제 들어간 거는 소디움 바카보네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히말라야 솔트 이런 그 성분들이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이 알카라인 부스터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이제 중탄산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pH 7.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산성, 적어지는 산성, 많아지면 알칼리인데 7.4가 우리 그 제일 이제 정상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는 어느 정도 그 pH 농도를 갖고 있냐면요, 8.4예요. 근데 이게 그 높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요, 그 같이 희석될 때 가지고 있는 pH의 그 성능을 더 세게 발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보이냐면요, 지금 이 성분을 만약에 채소에다 뿌리면요, 채소가 급성장하거나 커져요. 그만큼 알칼리화 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성분이 그 알카라인 부스터에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는 칼슘 카보네이트. 이거는 pH 농도가 9.9이에요. 거의 10. 제가 아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1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그 pH 농도가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성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예전에는 소화불량, 소화제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림에 돌같이 생겼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될 수 있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은 성분의 그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알카라인 부스터가 들어갔을 때 이 성분이 있으니까 지금 산성화되어 있는 내용물들을 알칼리로 끌고 올라가는데 아주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히말라야 소금, 이건 굉장히 또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미네랄이 한 80여 가지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이 히말라야 소금에는 80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고요. pH 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7.7. 우리 몸에 가까운 거예요. 그 소금은 pH 농도가 몇인지 아세요? 굉장히 짜죠. 네.
틀리죠. 간장은 사예요. 근데 소금은 진이에요. 짜도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 간장 공장에 나오신 분 없죠? 간장이 이거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왜냐면 혈액의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요. 그래서 그걸 약간 피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근데 특별히 이 히말라야 썰티의 저 4번에 보시면요, 비록 pH 농도는 7.7이지만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pH의 농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산으로 간 건 끌어주고요, 너무 알칼리로 간 건 내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들인데, 이 페널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H 농도는 야채 중에도 좀 높죠. 굉장히 강한 알칼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이 다 7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7.5예요. 그리고 특히 그 혈액이 여기에 나오는 성분이 혈액에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그다음에 혈액 높아진, 그러니까 산이 강해진 혈액을 빠른 속도로 낮춰주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칼라인 부스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진짜 웬만한 약들은 뭐 서플리먼트에서 이 제품, 이 성분을 쓰는 건 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 마시멜로 루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 pH 농도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알칼리가 많이 올라가는 걸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가고 있는 거를 올려줘요. 특히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진정 효과가 있고요. 또 우울증에도 쓰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업앤다운, 또 화병 나신 분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몸을 컴다운 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뭐 옆에 보니까요, 뭐 별 좋은 게 많아요. 해양, 그 다음에 받으세요. 자, 폐암, 인후염, 위궤양, 장 점막보, 마른 기침, 항 박테리아, 신장 결석, 부관모 문제,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모든 병에 다 영향을 줄까요? 결국은 혈액의 pH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pH의 농도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 pH 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네. 자, 레몬 파우더, 레몬 주스 파우더 다 같은 계열인데요. pH 농도가 2.5나 돼요. 엄청난 산성이죠. 거의 위액 수준이에요. 이거 먹으면 위가 빵꾸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소화 부산물을 알칼리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췌장에서, 그러니까 소장에서 우리가 알칼리화 되지만 100% 못해요. 그거를 못하면 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대장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레몬 주스가 들어가면요, 거기에 탄성화되어 있는 걸 배출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분해시킨대요. 그리고 이 레몬은 위액하고 전혀 다른 성분인데 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산화작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이쯤 와서 제가 다시 pH를 얘기하자면 뭐냐면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젠. 결국 수소가 많이 들었냐 안 들었냐 찾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수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얘가 수소를 많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성분들이 다 배합되어 있는 게 알칼라인 부스터예요. 자, 그러면 복용법을 제가 이제 다 통틀어서 오늘 거를 다
포함해서 복용법에서 딱 종집을 찍어드릴게요. 자, 그 성목대에 보시면은 2 to 4 캡슐, 그러니까 2개나 2개, 3개, 4개나 그렇게 드시는데 이제 1 hour after acid meal 이렇게 돼 있죠. or before bed.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뜻이 뭐예요? 밥 먹고 1시간 후에. 근데 그 앞에 써 있는 말이 있어요. 액기드 밀이라고 써 있어요. 산성 음식을 많이 먹고. 근데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요, 다 액기드 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구우면은 산도가 확 내려가요. 그리고 비법에. 근데 가운데 뭐를 구분해놨어요? 5월로 구분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잘하시니까 5월을 쓰게 되면 앞에 게 더 강조돼요? 뒤에 게더 강조돼요? 앞에 거가 강조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거 이러지 않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앞에 거가 되면 좋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뒤에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뒤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글 하면 식후 1시간 먹는 거, 아니 잠자기 1시간 전에 먹는 거,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왔어요. 아까 그 그림 여기에 보시면은 위장이 이제 우리가 소화된 음식이 들어가서 소장으로 이제 쭉 깔렸죠. 그리고 나서 대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소장과 게장에 잔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봐요. 왜냐하면 몸 안이 산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대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위가 몇이라고요? 1.5에서 3 사이에 강한 산으로 다 녹여진 부산물들이 소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pH 농도를 올렸지만 대부분 산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혈액의 농도는 뭐 6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5까지도 내려가요.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알카라인 부스터를 드시면 위하고는 상관없게 되겠죠. 그냥 위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장하고 대장으로 성분이 가겠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아있는 산성들을 다시 바꿔줘요.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냐면 몸 안에 산성이 많으면요 상대적으로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산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후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다 이제 위액을 통해서 다 부서진 상태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에 가 있죠. 그러니까 소장에 가서 소장에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팜플레스, 그러니까 췌장이나 간이 온갖 그 분비물을 해서 얘를 7.4로 올리는 일을 잔뜩 하고 있는 중이겠죠. 하려고 시작하는 중.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얘기 들으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거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물들 주스러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독한 낙고만에 도움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1시간 후면 뭐냐면요, 한참 전쟁 중인 거예요. 그때 뭐가 가요? 알카라인 부스터가 천문만마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하고 췌장 이런 그 장기들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숨쉬기, 호흡, 이 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그 국무총리 같은 역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통령이 있고 막 뭐 국무총리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뇌라면 간은 그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을 관여하는 건 간이에요. 근데 간이 쉬워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간이 튼튼해지면요 혈액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들 호르몬 분비까지 다 좋아져요. 근데 알카라인 부스터를 먹고 1시간, 밥 먹고 1시간 후에 먹게 될 경우에는 소장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녁에 드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녁에 드셔도 부담은 덜 되겠죠. 하지만 식후에 드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실 수도 있어요. 저녁에 식후에 드시고 저녁에도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 거는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데 내가 먹는 양에 따라서 2알부터 3알, 4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는 것까지. 그래서 용법을 지금 배우시는 거는 누구는 4알 먹으니까 나도 4알 먹어야지 이 방법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난 4알 먹었더니 좋으니까 4알 드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음식이 전부 알칼리만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다 산성이 돼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산성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의 구조가 산화된 물질을 소장으로 집어넣어서 알칼리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내요. 자, 비타민은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요. 왜 그 미국인들이 비타민을 먹을 때 밥 한 숟갈 뜨고 그 다음 먹냐면요. 그 비타민의 성분은요. 어디에 가서 흡수가 되냐면 소장에 가서 흡수가 돼요. 뭐하고 같이요? 음식하고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밥을 다 드시고 그러고 나서 비타민 드시면 뭐 비타민 A건 C건 다 상관없어요. 위드밀이라고 하는 것들 오메가도 마찬가지고 드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세요? 위 안에 있던 음식이 어느 정도 이게 그 산화가 일어나서 소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뭐 비타민 C건 뭐 이런 거 드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먹은 음식으로 영양 흡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성분들이 뭘 해요? 그냥 뒷북 치는 거예요. 그냥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변이 정말 노래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밥 먹다가 중간에 굉장히 귀찮아 보이고 유별나 보이는데 미국 애들은 해요. 원리를 하니까. 그 안에 같이 섞여서 음식하고 제대로 섞이면은 췌장과 간에서 필요한 성분을 흡수해낼 때 음식 중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인 줄 알고 같이 흡수하겠죠. 그렇죠? 근데 빈속에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이제 반응이 니글니글하죠. 근데 위에서는 더해요. 그냥 뭔지 모르니까 소장 대장으로 보내요. 소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위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녹은 액이 소장과 대장 가는데 이미 필요한 성분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그냥 성분이 와버리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전부 콩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빈속에 비타민 계열을 많이 드시면요 분명히 신장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건 아닌 거. 또 특히 이제 오메가도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허벌 비타민은 왜 틀린 줄 아세요? 이거는 몸속에 그 소장에서 음식으로 인식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분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 음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속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알카라인 부스터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화가 된 소장에 쌓여 있는 그 부산물들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꾸는데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녁에 먹던 습관대로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저녁에 그냥 내 알 먹겠다 하시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드셔도 된다니까요. 써있잖아요. 근데 도움을 좀 더 받겠다는 거. 자, 이 7.2의 패러다임은 뭔지 아세요? 하이드로젠이에요. 수소의 농도를 안팎으로 제대로 갖추자는 거예요. 첫 번째 리커버리를 통해서 온몸에 수소를 공급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수소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로 가지고 어떤 이걸 꾸준히 드시면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살 빠집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pH 농도에 의해서 체중이 조절된다고. 관절, 다른 관절약 안 드셨는데도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pH 농도가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암, 면역력, 알러지 다 고쳐져요. 우리 애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요 비밀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 고쳤는데요. 다 똑같은 서플리먼트 가지고요. 먹는 방법만 가지고 고친 거예요. 한 가지 예로 MSM이라는 유황 파우더가 있어요. 그거 먹는 방법을 한 5가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많은 것도 고쳐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먹는 방법이에요. 내가 몇 개를 먹을 건가, 얼마나 먹을 건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4알씩 먹어서 효과를 봤는데 나는 4알 먹었더니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을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5알, 6알도 드셔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에 그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오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효과는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알카라인 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세븐포인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채워가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리커버리와 알카린 부스터를 가지고 우리 기본 베이스를 맞는 상황에서 커브가 하는 일, 그 다음에 프로틴과 그린이 우리 몸이 하는 일을 같이 다 알게 되면 그러면 다이어트는 부수적으로 오는 결과예요.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거예요. 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사진부터 찍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스티븐 조 사장님께서 저번 주에 리커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알카라인 부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셨죠? 네. 중요한 게 뭐다? 복용법. 복용법이 중요하니까 복용법 오늘 드신 거 이렇게 또 보시면서 잘 사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티븐 조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오셨어요? 와, 저번 주보다. 자, 우리 시크릿 전문 포토그래퍼 우리 김경훈 사장님 모시고 기념품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다음 주는 강의가 무슨 강의죠? 다이어트 커브 강의죠? 뉴욕에서 힘쓰신다는 여자분들 많이 오시겠네요. 그리고 오늘 강의 간추리면은 식전에 1시간 전에 세세세 리커버리. 맞아요. 식전. 그러니까 아침 전, 점심 전, 저녁 전 1시간 전에 알카라인 부스터, 아니 알카라인 리커버리. 그다음 30분 전에 커브. 밥 먹으면서 그린.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알카라인 부스터. 예. 아니 뒤에서 보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찍어가지고 자부터 하시는 분 많았어요.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신 스티븐 사장님을 위해서 스티븐 조로 가겠습니다. 이름 안 잊어버리시겠죠? 스티븐 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평상시 강의는 스티븐 조하고 여기서 康리더스로 가는데 뒤에 좀 일어나세요. 뒤에. 자, 탑 리더스가 하는 게 아니라 스티븐 한번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스티븐 저!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한 3분만 우리 또 뉴욕 짠타의 우리 랜다이먼트 김선희 스포츠께 나오셔서 3분 스피치가 있겠습니다.